안녕하세요. 조아라는 변호사, 조아라 변호사입니다. 소송 도중 혹은 소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저 이러한 재산 가지고 있는데 소송 시작하기 전에 요거 처분해도 될까요? 혹은 요거 사용해도 될까요?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. 통상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재산을 좀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예금을 써도 되는지, 혹은 내가 이제 집을 나갈 건데 애들을 데리고 나갈 건데 또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돈 써도 되는지,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버려도 되는지,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더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은 또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나눠줄 바에 내가 지금 써버리겠다,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우선 해당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는요, 소송 과정에서 이 재산 분할 목록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재산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론 첫 기일에 가면 판사님이 재산 목록 기준 일자를 언제로 할까요?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. 통상은 별거를 하고 있으면 별거 시점, 별거하지 않고 있으면 소재기 시점을 하는데, 이 날짜를 정하고 나면은요, 본격적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 조사를 하게 됩니다. 재산 명시를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목록을 보고 여기에 예금이 있었네, 여기에 보험이 있었네 해서 추가적으로 금융거래 내역 조회나 사실 조회를 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거죠.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이 재산 목록을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을 들이게 됩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순재산 그리고 피고의 순재산이 얼마인지 각각 정리를 하는 거죠. 그럼 순재산이 나오잖아요. 이 순재산을 두고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산정해서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.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쉽지는 않죠. 근데 만일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한다는 걸 전제해 볼게요. 별거일에 내 계좌에 5천만 원의 예금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별거 시점 당시에 5천만 원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내 재산 목록에 5천만 원의 적극 재산이 포함되게 됩니다. 그럼 이 적극 재산에 포함된 5천만 원은 상대방에게 분할해줘야 되는 재산에 해당되겠죠. 그래서 별거일 이후에 이 5천만 원을 써버린다 하더라도 사실 별거 당시에 이 5천만 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목록표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근데 이 별거일 이후에 5천만 원을 써버려서 지금은 없다 하면 어떨까요? 이게 별거를 하고 난 이후에 사용된 거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 썼다거나 혹은 자녀를 위해서 썼다거나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 돈이다 라는 걸 소명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지금 5천만 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5천만 원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. 다른 가정을 해볼게요. 별거일 기준으로는 이 5천만 원이 없어요. 왜? 별거일 기준으로는 이미 써버렸거든요. 내가 이제 별거를 할 건데 별거 하기 전에 이거 써버리자 하고 써버리면 별거일에는 이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조회를 해보는 겁니다. 5천만 원 얘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왜 5천만 원이 없지? 하고 추가로 거래 내역을 조회해 봅니다. 그럼 이 5천만 원이 어디 쓰였는지 나타날 거 아닙니까? 혹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내역에서는 또 확인이 안 되겠죠. 그럼 이 5천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? 그럼 법원에서는 이 5천만 원 어디 썼는지 소명해라 라고 또 성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5천만 원을 어디 썼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. 별거일 당시로 5천만 원이 없지만 며칠 전에 빠져나갔고 이 5천만 원을 쓴 것이 상대방 배우자 몰래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5천만 원이 지금 없지만 또 별거 당시에도 없지만 재산 분할 목록에는 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 처분 가능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떨까요?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소송 도중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두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도 사실상 명의자가 처분할 수 있거든요. 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 5천만 원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일 이후에 처분을 한 거라면 당연히 그대로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거고요. 재산 분할 이전에 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 처분한 대금 이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돈을 재산 분할 목록에 넣고 싶지 않다 하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소명해야 되겠죠. 한 가지 조금만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이제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부동산만이 유일한 재산인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칩시다. 이때 감정가대로라면 이 부동산의 시세는 10억입니다. 그리고 대출 금액이 2억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부동산의 실제 금액은 8억이 될 거고 재산 분할 목록표에 8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. 기여도가 5대5가 된다고 하면 명의자는
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4억 원의 재산 분할 금액을 지급해야 하잖아요.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4억 원을 줄 돈이 없어요. 부동산을 뭐 당장 처분하지 않는 이상 돈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. 그리고 이걸 실제로 매매해보면 감정가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. 곧 죽어도 10억은 안 나올 것 같아.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실제 이걸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보는 겁니다. 팔아서 만약에 한 5억 원에 팔렸다고 칠게요. 그럼 뭐 5억 원에 팔리고 그다음에 아까 대출 2억 원이 있었다고 했죠.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8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잖아요. 그러면 5대5일 경우에는 1억 5천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가가 너무 크게 잡힌다 하면 실제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. 그게 더 유리하다고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 파는 게 좀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도 내가 재산 분할 이 감정가대로는 줄 수가 없어 하는 경우에는 소송 도중에도 파는 경우가 있고,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정리할게요. 재산 분할 기준일을 전후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경우 두 경우 모두 재산이 현존하고 있지 않다 혹은 다 사용되거나 소진됐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 소명해야 한다.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조아라 하는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였습니다.